땅콩TV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가장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능력과 마케팅 능력을 갖추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움에 힘쓰자는 거였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다 아는 사람입니다. 다 아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다 알아서 배울 게 없는 사람인 거죠.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알면 어디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뭔가 배우려 해도 숨어서 배워야 할 판입니다. 다 안다고 말하고 다니니까, 다 아는 척하고 다니니까, 경험이 많고 배운 게 많다고 주위에서도 아니까 뭔가 배우려 해도 곁눈질을 하거나 몰래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컴플렉스가 없어야 합니다. 모르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모르면 알면 됩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보통 창업을 할 때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장사 카페에 가보면 흔하게 묻는 질문이 요즘 뜨는 창업이 없나요? 핫한 아이템 좀 알려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뭐 크게 뭘 바라고 올리는 질문 같지도 않습니다. 장난 비슷하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뭐가 뜬다고 해도 그분은 아마 안 할 겁니다.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하고 뭐 때문에 안 될 것 같다고 할 겁니다. 프랜차이즈는 그냥 잘만 고르면 기본빵은 한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기본빵 하는 거 맞습니까? 장사 잘하는 가게에 찾아가서 배우는 전수 창업도 있습니다. 전수 창업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도 있고 회사도 있습니다. 전수 창업 네이버 다음 카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거 한번 해봐라고 창업을 권합니다. 그럼 어떤 건지 보고 창업을 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을 갖추고 계십니까? 잘 될지 안 될지 들어보면 압니까? 하고 있는 가게 줄 서 있으면 잘 되는 가게입니까? 느낌적인 느낌, 점쟁이가 돼야 합니까? 철학관 아저씨가 말한 대로 남쪽으로 가서 물장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2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주위에 장사를 하는 후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뭘 봤는지 두루뭉실하게 저를 떠봅니다. 불고기집인데 찬에 힘을 줘서 7첩, 8첩 반상을 넘어 10가지 찬을 깐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껍벅 죽는다는 겁니다. 메인인 돼지 전지는 100g에 600원에서 650원 정도 하니 반찬에 그 정도 힘을 줘도 된다고 합니다. 비법 양념을 버무려 숙성시키면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반찬 하나하나가 예술이랍니다. 그 예술을 얼마 받는데 간장 불고기랑 고추장 불고기랑 각각 12,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불고기와 기본 찬에 쌈야채, 된장찌개, 코다리찜, 공깃밥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게 어떻게 했냐고 묻습니다.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생각은 어떻노? 저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멋질 것 같습니다. 흔한 불고기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코다리찜이나 밑반찬이 하나같이 다 맛나니까 대박 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 먹어보지도 않고 말한 거였습니다. 그리 생각한다면 한번 해보라면 나는 구경이나 할게. 제가 그러니까 겁이 나는지 제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아이템이란 게 물론 상권마다 입지마다 다 다르겠지만 거기 상권은 제가 나름 잘 알고 있기에 제가 생각한 대로 적답해 줬습니다. 그런 장사는 잘 되면 큰일, 안 되면 더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그리 많은데 그거 누가 다 하노?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겠죠. 일의 강도가 센 건 뻔하겠죠. 그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보충적으로 알아듣게 얘기해 줬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도 그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 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놈이 기어이 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디에서 전수 창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싶은 얘기는 어느 누구도 패배하거나 곤란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상권과 입지의 적합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불고기집은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 하면 대박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장사를 할 사람이 자꾸 저를 설득하려 합니다. 해보라 뭐. 무슨 내 눈치를 보노. 그래, 한번 찍어 먹어봐라. 나는 냄새만 맡아도 대충 알 것 같은데 너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말렸어, 정말 강하게 말려서 이거 안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비슷한 거에 꽂혀 어차피 경험하게 될 일이니 해봐라. 첫 장사에 돈을 벌어 여윳돈이 좀 생기게 되면 2호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음식점 업을 하는 모든 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발전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되는 분들도 많지만 좋은 경험, 깨달음만 얻게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들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보통 자기 자신의 실패의 경험으로 배우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게 저만큼 많이 망해본 사람도 흔하지 않을 겁니다.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장사도 안 하면 본전입니다. 결국 그 친구는 불고기집 창업을 결심하고 전수 창업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누가 벌써 그 지역에 계약을 해놓았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제게만 의논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의논했던 그 사람이 먼저 계약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계약한 사람과 티격태격했습니다. 내가 말해준 걸 어떻게 먼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가 안 하는 줄 알았지. 네가 하지 말하면 안 할게. 그럼 하지 마세요. 알았다고 해놓고
먼저 계약한 사람은 그걸 하게 됩니다. 제가 그게 될 거라고 하냐면서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수 창업비가 2천만 원이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간이 작아서 못하겠지만 어떤 필요한 사람에게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인 모양입니다. 그렇게 그 전수 창업은 시작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초등학교 때 들은 개그인데 너무 재미있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이 어떤 마을에 불시착해서 식인종에게 잡혔습니다. 초딩 개그죠. 식인종들이 두 사람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인종 추장의 딸이 하나는 가지고 놀게 살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를 살리지 하다가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과일이나 열매를 5개 따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죽자고 두 사람은 각기 산으로 올라갑니다. 좀 있다가 한 사람이 도착합니다. 열매는 하니까 주머니에서 자두 4개와 사과 하나를 꺼냅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 그걸 모두 똥꼬에 넣어라. 거기까지가 테스트다. 할 수 없이 자두를 정성껏 하나하나 넣습니다. 4개를 다 넣었는데 나머지 사과 하나를 도저히 넣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까 생각도 하고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죽을 각오로 넣어볼까 하고 생각도 했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같이 간 동료는 어찌됐나 궁금해서 나무에 올라 산 쪽으로 보다가 동료를 발견하고 떨어져 죽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그 동료가 수박 5덩어리를 굴리며 내려오는 것을 보고 웃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초딩 개그죠. 그때 왜 이 이야기가 생각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50만 원, 45평, 테이블 17개, 관리비가 여름철에는 200만 원, 평상시에는 150만 원, 권리금이 없고 전수 창업비가 2천만 원, 시설비가 1억, 영화관이 있는 특수상권의 식당가, 바로 앞집이 뷔페 같은 셀프바가 있는 엄청난 규모의 샤브샤브집, 거기에 점심 특선이 12,800원인데 11,000원에서 12,000원 불고기집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손님은 점심시간 오피스 손님들이 조금 살아있고 나머지는 쇼핑몰, 영화관 손님, 괜찮은 영화 개봉 때는 조금 있고 평상시에는 그다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조금 되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 20평 매장 기준 평일 100만원 하기 어렵고 주말 100만원 조금 넘고 45평 기준 평일 100만원 하기 어렵고 주말에도 150 하기가 쉽지 않은 정도입니다. 지금은 주말에도 100만원 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만큼의 수익이 날까요? 제가 볼 때 하루 100만원, 월 매출 3천만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3천만원을 팔아도 남을 게 없는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일까요? 월 매출 2천만원을 하지 못했고 높은 고정비로 매달 수백만원의 적자를 봤으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오픈하는 날부터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더니 내내 손님들에게 선택받기 어려운 가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인생의 중요한 시기 3, 4년이 날아갑니다. 몸도 마음도 피폐해집니다. 매출도 기대에 너무 못 미쳤지만 그보다 먼저 말한 대로 많은 가지수의 반찬을 만드느라 그리고 버리느라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난 뒤 거기에 일하던 주방 직원이 우연히 제 가게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알게 되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게는 1년을 못 채우고 업종을 바꾸게 됩니다. 바꾼 가게는 일이 너무 편한 업종이었습니다. 일만 편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낚시를 아주 오래 했습니다. 바다 낚시를 했는데요. 볼라고란 고기가 있습니다. 날씨를 12번도 더 본다고 할 정도로 까다로우며 예민합니다. 지렁이가 주미끼인데 지렁이를 툭툭 쳐보기만 하면 탐색을 합니다. 눈앞에 미끼를 갖다 줘도 먹지 않고 탐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미끼가 갑자기 도망을 가면 그때 이것저것 볼 것 없이 달려가 삼킵니다. 눈앞에 있을 때는 견주고 또 견주다가 다른 놈이 먹으려 하면 자기가 먼저 먹기 위해 아무 생각도 없이 달겨듭니다. 그래서 잡는 방법이 낚싯대를 이렇게 껐습니다. 낚싯대를 그어버리면 달려들어 사정없이 삼킵니다. 부동산들이 가게 구하는 사람들을 볼락으로 보고 다른 사람이 이 가게에 하려고 한다면서 경쟁을 붙이고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절대 지나치지 않는 것이 여럿 있지만 창업은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 몇 년을 어떤 이에게는 인생 전체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신중에 신중한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엄청 좋고 고객 만족도도 좋고 사람 적게 쓰고 일 엄청 편한 그런 창업이 있을까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장님들이 만들어서 나가야 합니다. 결론,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없습니다.